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직장인이에요. 남편과 저는 원래 친구 사이였다가 남편의 끈질긴 구애 덕택에 사귀게 된 케이스거든요. 대충 얘기를 풀어보자면 저는 남편을 꽤 오랜 기간 친구로만 보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를 오래전부터 짝사랑을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남편의 짝사랑을 대충 눈치채고 있었고요. 제가 남자친구가 생기지 않는 이유가 뭔지 진지하게 고민을 할 때도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것도 전부 남편 때문이었어요. 저한테 다가오는 남자들을 알게 모르게 남편이 다 쳐내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저한테 고백을 했을 당시에 저는 남편에게 너를 이성으로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못을 박았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에게 스며들었는지 어땠는지 어느 순간 남자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가령 엘리베이터나 버스에서 사람들에게 치일 때 남편이 방패막을 든든히 세워줄 때라던가 저보다 키가 큰 남편이 제가 내리지 못하는 선반의 물건들을 내려줄 때 그런 걸 느꼈었던 것 같아요. 오랜 기간 꾸준히 제게 고백을 하는 남편에게 넘어간 것도 있고요. 어영부영 저도 모르게 여지를 주다 보니 관계가 깊어졌고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하다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시댁에는 시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신우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신우가 남편보다 3살 어렸거든요. 저랑 남편이 동갑이었고 저도 동생이 없다 보니 싹싹하고 착한 신우가 참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도 어머님이나 아버님 그리고 신우가 저한테 너무나 잘해줘서 시댁 특유의 나쁜 느낌은 하나도 받질 못했어요. 왜들 드라마나 주변에 보면 못된 시댁들도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잔뜩 긴장을 했는데 그런 느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 집이나 시댁이나 형편이 그리 넉넉하진 않다는 거였어요. 결혼을 하려고 하면 신혼집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신혼집에 대해 고민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과 대화를 하던 도중 제 친정오빠에 대한 얘기가 흘러나왔어요. 친정오빠는 원래 결혼하려고 아파트를 마련해 두었었는데 상견례까지 치르고 파혼을 하게 됐었거든요. 이유인즉슨 새언니가 될 사람이 재혼을 하는 거였는데 그걸 오빠한테 숨겼던 거예요. 사실을 알게 된 오빠가 파혼을 결심하게 된 거죠. 당시에 저희 가족들은 물론이거니와 오빠도 충격이 상당했답니다. 특히 새언니가 될 사람은 저하고도 친했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저도 꽤나 상심했던 것 같아요. 사돈총각도 참 고생이 많았겠어. 결혼 날짜까지 다 잡고 파혼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말이야. 네, 그래서 오빠도 한동안 많이 힘들어했어요. 당분간은 결혼 생각도 없는 것 같고요. 누굴 만나는 것 자체가 지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지금은 잘 이겨내서 회사 생활도 잘하고 있어요. 그거 참 다행이네. 그런데 사돈 총각이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했지? 세금 문제 때문에 아직 처분을 못하고 있고 지금은 전세 준 상태고? 네, 맞아요. 이번 달인가 다음 달에 전세 사는 사람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참 잘 됐다. 그거 너희가 쓰면 어떻겠냐? 아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잠시 빌려달라고 부탁은 해볼 수 있지 않겠어? 대신에 사돈 총각 결혼할 때 내가 축의금은 거하게 내마. 전 어머님의 제안에 좀 놀라긴 했지만 솔직히 말해 솔깃하긴 했어요. 무엇보다 부담되는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어서 좋았고요. 신혼 살림을 처음 시작하는데 대출 빚을 많이 내는 것도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둘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긴 하지만 연봉이 많은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어머님 말씀을 듣고 좀 생각해 본다고 했는데 역시 오빠한테 말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심스럽게 친정오빠한테 말을 꺼냈죠. 그러자 오빠가 당장 쓸 일이 없다면서 세입자 구하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쓰는 게 본인 마음에도 편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오빠가 고맙게도 그렇게 말해주니 신혼집은 수월하게 잘 해결됐어요. 어머님은 너무 고맙다며 오빠한테 따로 선물도 보냈었고요. 시댁 어르신들이나 신우나 저한테 참 잘해주고 제 안위를 먼저 걱정해주니 저도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어떻게 일이 일사천리로 이렇게 잘 풀릴 수 있나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좋은 일이 거듭되어 오면 불행한 일도 일어나기 마련이라는 얘기를 믿지 않았던 때였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여타 다른 부부도 그렇겠지만 저희도 싸우기도 하고 금세 풀기도 하면서 알콩달콩 잘 지냈어요. 사실 직장 생활하면서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밥해 먹기 바쁜 날들이라 신혼이라고는 하지만 남편이랑 많은 대화를 나누거나 그러진 못했던 것 같아요. 이상과 현실은 매우 다르단 걸 느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신우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신우가 연락을 해온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는 반갑게 전화를 받았어요. 아가씨가 어쩐 일이에요? 요즘 가게는 좀 어때요? 그렇지 않아도 한번 내려가 본다는 게 자꾸 시간이 안 되네요. 다음 주라도 가서 얼굴이라도 볼게요. 아니면 아가씨가 한번 올라올래요? 가게야 뭐 늘 비슷하긴 해요. 내려오는 것도 좋긴 한데 제가 언니 집에 올라가면 안 돼요? 여기 시골이라 뭐 볼 것도 없고요. 아니면 아예 내가 언니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건 어때요? 네? 우리 집에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다투기라도 한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도 30 넘어가니 남자친구도 사귀고 싶고 그런데 여기는 보다시피 남자가 없잖아요. 다들 서울로 올라가 사니까 저도 올라가서 살고 싶어서요. 신우의 제안은 당황스러웠어요. 당시 신우는 지방에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시댁의 가게 일을 도우며 살고 있었는데 딱히 직업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본인이 30이 넘어가니 남자친구도 사귀고 싶고 한데 지방에는 남자가 없다면서 젊은 남자들은 죄다 서울로 올라갔다며 잠시만 같이 살면 안 되겠냐고 하는 거예요. 신우는 오빠가 결혼해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니 자신도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이 살면 안 되겠냐고 재차 묻더라고요. 신우 성격이 차분하고 수수하긴 했지만 남매 사이에 같이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기도 했고 더군다나 제가 아직 신혼이라 아직은 좀 그렇다고 하면서 애둘러서 거절을 했어요. 당시에는 그렇게 갑작스러운 신우의 제안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거절을 하는 것이 맞는 건데도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제가 거절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면서 신우도 꽤나 서운해하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몇 날 며칠 그 얘기가 마음에 걸려 있었죠. 그런데 웬걸? 신우는 며칠 안 되어서 저희 집까지 찾아왔어요. 퇴근하고 잠시 쉬고 있는데 초인종을 눌러서 보니 신우가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얼른 문을 열어줬더니 신우가 들어와서는 본인 얘기를 좀 들어달라고 읍소를 하더라고요. 사실 얼마 전까지 본인이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헤어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나쁜 놈이 신우랑 헤어지고 나서 다른 여자를 만나 3개월 만에 결혼까지 했다고 하면서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엉엉 울더군요. 신우의 말을 듣고 있던 저도 매우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니 제가 속이 속이었겠어요? 그래서 저도 보란 듯이 성공하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나 버리고 결혼한 여자 사진 봤는데 저보다 훨씬 더 세련돼 보이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시골에서 쭉 나고 컸으니 촌스러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괜한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무턱대고 올라오면 어떡해요. 제가 그냥 있겠단 거 아니에요. 생활비도 달에 30만 원씩 낼게요. 그리고 집안 청소, 빨래 그런 거 다 내가 할게요. 오빠랑 언니 일하느라 바쁘니까 일하는 사람 하나 있으면 편하잖아요. 그리고 원래부터 저희 집 집안일은 전부 제가 했거든요.
아, 무슨 말인진 잘 알겠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신혼이라 제가 쉽게 결정을 못 내리겠어요. 그럼 주말에는 제가 집 비워드릴게요. 저도 그 정도 눈치는 있어요. 여기 살면서 직장 구해서 다니게만 해주면 돼요. 근처에 원룸 알아봤더니 월세도 비쌀 뿐더러 보증금 낼 돈도 없어서 그래요. 네, 제발 부탁할게요. 신우는 본인 어필을 하면서 집안일도 모두 도맡아 할 거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랑 헤어졌다는 얘기를 들으니 신우가 딱하기도 하고 또 집안일도 해주겠다고 하니 솔직히 좀 솔깃했어요. 사정하는 얼굴을 보니까 이대로 다시 돌려보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신우는 이미 작정을 하고 올라온 듯 커다란 캐리어도 끌고 왔거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신우를 저희 집에 사는 걸 허락을 했죠. 그리고 실제로 신우는 싹싹하게 집안일도 하고 빨래도 해놓곤 했어요. 제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늘 늦은 시간이라 빨래는 주말에 몰아서 하곤 했는데 신우가 들어오고 나서는 낮에 빨래가 다 되어 있으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둘만 사는 곳에 다른 사람이 와 있으니 당연히 불편하긴 했지만 신우는 처음에는 들어오는 조건으로 내걸었던 것들을 착실하게 수행해줬어요. 다만 한 달이 지난 무렵부터는 종종 부딪히기도 했었는데요. 주말마다 나가 있겠다는 약속을 2주 지키고는 그 뒤로는 전혀 지키지 않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빨래며 청소가 안 되어 있는 경우도 많았죠. 하지만 그때마다 제가 신우한테 잔소리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피곤한 몸을 이끌면서 제가 하곤 했거든요. 당시에는 제가 그래도 나이도 많고 언니니 좀 참아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라면을 끓여 먹고 가스레인지는 물론이거니와 설거지도 하나도 해놓지 않고 거실 소파에 앉아 과자 부스러기를 흘리며 신우를 본 날 그만 폭발하고 말았어요. 아가씨, 도대체 이게 다 뭐예요? 내가 많은 거 바래요? 적어도 자기 먹은 설거지 정도는 했어야죠. 언니, 지금 저한테 텃세 부리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언니 먹은 설거지 많이 해줬잖아요. 내가 먹은 설거지 좀 하는 게 뭐 어때서? 그게 그렇게 안 입고 와요? 안 입곱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렇죠. 게다가 아가씨 주말마다 나가 있어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계속 주말에 집에 붙어 있어요? 약속이 있어야 나가죠. 서울에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매주 나가겠어요? 그때야 집이라도 내려가 있으면 되지 싶어서 그랬던 거고 막상 상황 닥치니까 이도저도 하기 귀찮은데 어떡해요 그럼? 제 말에 신우는 아주 막 나가더군요. 그렇게 된 게 왜 자기 탓이 나는 듯이 배를 내밀고 배짱을 부리는데 진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인지 진작에 몰랐다는 게 후회스러웠어요. 결혼하기 전까지 신우가 워낙 싹싹하고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던 저로서는 같이 살기 시작한 뒤로 신우의 말도 안 되는 트집과 제멋대로인 행동에 정말이지 짜증이 치밀었습니다. 게다가 주말에는 집에 꼭 붙어 있다가도 평일엔 나갔다가 술에 취해 새벽 1시에 들어와 우당탕거리면서 소음을 내는데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잠을 설친 날엔 다음 날까지 꼭 영향을 미치곤 해서 회사 일이 힘들기도 했고요. 그런 점에 화가 나서 남편에게 불만을 토로하면 남편은 또 서울 와서 친구들 만난다고 어쩌다 노는 거에 눈치 주지 말라고 하면서 오히려 신우를 두둔하곤 했고요. 그러니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건 늘 제 몫이었죠.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신우를 무시하고 사는 게 마음 편할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그날 퇴근을 하고 기차역으로 어머님을 모시러 갈 생각이었는데 어머님이 본인도 찾아가실 줄 안다면서 일찍이 올라와서 신우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시길래 서둘러 퇴근을 하고 집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는데 어머님이 대뜸 저한테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깜짝 놀란 저는 토끼 눈을 하고 어머님을 쳐다보았어요. 너는 아무리 그래도 신우한테 잡일을 시키면 되냐? 얘가 지금 설거지하느라 손 부르튼 거 봤냐? 아이고, 내가 속이 상해서 이게 무슨 꼴이냔 말이야.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는 집안이 이 꼴 됐다.
이게 말이 되는 경우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설거지하는데 누가 장갑도 안 끼고 해요. 아가씨가 말해봐요. 식기세척기도 있는데 손으로 한답시고 나선 게 잘못 아니에요? 게다가 평소에 하지도 않는 설거지를 갑자기 오늘 왜 해요? 집안일도 자기가 하겠다고 해놓고 손도 안 댔으면서? 언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늘 자기 밥 먹은 거 설거지도 안 했다고 구박한 건 언니였으면서? 뭐라고요? 어이가 없네. 자기가 밥 먹은 것도 설거지 안 해서 퇴근하고 제가 한 건 기억을 못 하나 봐요? 신우는 일부러 시뻘개진 손을 꺼내 보이면서 한껏 불쌍한 척을 하더군요. 그걸 보니 알 것 같았어요. 어머님 오신다고 대놓고 판을 깔았구나. 거기에 속아 넘어간 건 바로 나구나 싶더라고요. 어머님이 봤을 땐 금이야 옥이야 귀한 본인 자식이 손이 빨갛도록 설거지를 하고 있으니 당연히 좋아 보이진 않았겠죠.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저한테 타박을 시작하는데 제 이야기를 들을 생각도 이미 안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그렇지 늘 제게 잘해주시던 어머님이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 집안이 이 꼴이 됐다면서 막말을 퍼부으시는데 그건 정말 충격이었어요. 신우뿐 아니라 어머님까지도 제가 결혼 전 생각했던 이미지와 다르니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신우는 변명할 생각도 안 하고 오히려 이게 기회라는 듯이 어머님 앞에서 잔뜩 불쌍한 꼴을 하고 있었고요. 여기서 가만히 있다가는 저만 나쁜 사람이 되고 신우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신우가 될 것 같아서 도저히 그냥 보고 있을 순 없겠더군요. 그래서 저도 성질이 나서 한마디 했죠. 그렇게 보기가 싫으시면 분가해서 나가면 될 일 아닌가요? 저도 아가씨랑 같이 사는 거 많이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래도 아가씨 사정이 딱해서 같이 있는 거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가족이라면 응당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 법이지. 넌 무슨 말을 그렇게 냉정하게 하냐? 서울 와서 취직할 때까지만 있겠다고 해서 그러겠다고 했는데 취직은커녕 노력도 안 하고 맨날 소파에 누워 빈둥거리기만 하고 있는데 도움을 주고 싶겠어요? 어머님은 제가 바른 말을 하자 더 이상 반박을 못 하시겠는지 저를 노려보면서 꿍시렁거리셨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어머님과 제 사이에 묘한 앙금이 생기게 됐죠. 그 전에는 딱히 부딪힐 일이 없다가 그날을 기점으로 서로 안 맞는다는 걸 느끼게 됐다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그런 감정이었어요. 시댁이 근처에 없고 지방에 있어 자주 얼굴을 볼 일이 없다는 게 다행으로 느껴질 정도였죠. 그전에는 사실 어머님이 제게 워낙 잘해줬어서 그런지 근처에 있으면서 도움받고 도움 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역시 시댁은 가까이 하면 안 좋은 거구나. 지인들이 수도 없이 했던 말들이 그제야 이해가 되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여전히 신우는 저희 집에 있으면서 취직은커녕 놀고 먹고 있었죠. 세상에 이렇게 팔자가 좋을 수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더군요. 오히려 제가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고 신우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신우 살림으로 집이 점점 채워가는 느낌이랄까? 남편이 주는 용돈 같은 걸로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으로 소품 하나하나 바꾸고 공용생활비로 장봐와서 본인이 좋아하는 식재료로 냉장고를 채우니 이 집안을 좌지우지하는 느낌마저 드는 거예요. 이상한 위화감 같은 게 생겨서 그 뒤로는 일이 늦어도 집에 와서 제가 꼭 뒷정리를 하곤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신우에게 넌지시 물어봤죠. 아가씨가 맨 처음 저희 집에 들어왔을 때 했던 말 기억하죠? 이제 더는 미루면 안 될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다 되어 간다고요. 이제 취직을 하든가 아니면 이 집에서 나가든가 둘 중에 하나 해줬으면 해요. 언니, 그 얘기 우리 오빠 앞에서도 해봤어요? 오빠가 들으면 난리 날 것 같은데? 금쪽 같은 여동생 내쫓았다고?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우리 집에 기생할 생각이라는 거예요? 기생이라니, 말이 심하네요. 내가 언제 계속 빌붙어 있겠대요? 조금만 기다려요. 내가 어떻게든 취직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구해올 테니까. 취직 말고 다른 방법이 또 어딨대요?
하여간 자꾸 이 말만 나오면 나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데 고집 그만 피우시고 다시 내려가서 어머님 일이나 도와요. 그쪽이 더 이득일 것 같으니까. 저는 신우를 내보내기 위해서 은근한 압박을 줬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님이 제게 전화를 하셔서는 신우가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어머님은 잔뜩 들뜨신 목소리였고 그걸 들은 저는 대뜸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사는 신우가 아닌 어머님이 그 소식을 먼저 전하는 게 아무래도 이상했죠. 신우도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에요. 심지어는 어머님이 신우 남친을 데려와 인사를 시킬 테니 시간을 비워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순서에 맞나 싶어서 당황하긴 했지만 어머님 말씀으로는 이미 시댁에는 와서 인사를 했으니 이제는 우리가 볼 차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초대를 하기로 했죠. 그리고 인사드리러 온 날이 되었어요. 덩치가 좋은 신우 남친이 인사를 꾸벅하고 들어와 왔는데 집안에서 사람을 맞이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어색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웬일? 저보다 더 어색해하는 사람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게 바로 신우였어요.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결혼할 사람이라며 집까지 데려와 인사를 시키는데 연인인 두 사람이 이렇게 어색할 수가 있다니요. 연인 같지도 않고 서먹한 낯선 일을 대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고 제가 어머님도 아닌데 어른처럼 행동하는 것도 좀 우습고요. 그래서 대화는 거의 남편이 이끌어갔죠. 그런데 나누는 대화들도 좀 이상했어요. 원래 같으면 부모님 얘기나 직업적인 얘기를 꺼내야 할 법한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얘기나 날씨 얘기 같은 지극히 평범해서 마치 회사원들이 자주 하는 말들만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듣다 못해 제가 두 사람 어떻게 만나게 된 사이냐고 물었는데 둘 다 굉장히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신우가 더듬더듬 그냥 소개로 만났다고 하는데 옆에서 남친이 그 말에 맞장구를 치더군요. 안 되겠다 싶어 식사를 마치고 과일과 차를 내와서 먹으라고 한 뒤에 잠시 자리를 피해줬어요. 그리고 저는 현관으로 가서 신발 정리를 했죠. 그런데 신우 남친 신발이 낡은 흙투성이 신발인 거예요. 그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보통은 결혼한다고 인사를 드리러 갈 때는 옷이며 머리 그리고 신발까지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 법이잖아요. 저 또한 그렇게 했었고 남편도 갖고 있는 옷 중에 가장 깔끔하고 좋아 보이는 옷을 입고 신발도 아예 새로 사서 광이 나게 한 다음 신고 왔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낡은 신발을 신고 왔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신우 남친이 돌아가고 난 뒤에 방으로 남편을 불러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죠. 보통 인사드리러 온다 그러면 옷도 그렇고 신발도 깔끔하게 입고 신고 하지 않아? 근데 내가 아까 신발 정리할 때 보니까 너무 낡고 흙투성이인 신발을 신고 왔더라고. 좀 이상하지 않아? 그게 뭐가 어때서 그래? 내가 지난번에도 본 적이 있는데 사람이 참 착하고 성실하더라. 바쁘니까 신발 살 시간도 없었겠지.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 사람 겉모습이 중요해? 속이 중요한 거지. 하루가 멀다 하고 바쁜 사람이 아가씨 남친은 언제 또 봤대? 게다가 한두 번 본 거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동생 남자친구인데 그럼 눈여겨봐야지. 그리고 한두 번 본 거 아니야. 얘기도 여러 번 들었고 얼굴도 여러 번 봤다니까. 그러니까 괜히 사람 의심하지 마. 좋은 사람이니까. 남편은 신우 남친을 매우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칭찬 일색이었어요. 만난 지 6개월 정도 되었다는데 늘 바쁜 남편이 잘 아는 듯이 그렇게 말하는 것도 이상하긴 하더군요. 게다가 남편이 누굴 그렇게까지 두둔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그런가 그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무슨 꿍꿍이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신우가 지나치게 자신의 남자친구 얘기를 안 꺼내는 것도 수상했어요. 사실 신우 성격을 보면 괜찮은 남자가 있었으면 진작에 말을 했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 얘기를 자신의 입도 아닌 어머님의 입에서 나오게 했다는 게 좀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 돌아가고 난 뒤에 방에 혼자 남아있는 신우에게 향했어요. 노크를 하고 문을 열자 침대에 걸터 앉아있던 신우가 저를 힐끔 보더군요. 그러더니 다시 고개를 획 돌려버렸고요. 어머님과 제가 다툰 이후로 신우하고도 영 사이가 좋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물론 그 이전에도 감정의 골이 쌓여 있는 게 있지만요. 또 무슨 할 말이 남았어요? 그럼 할 말만 하고 가요. 나 피곤하니까. 쉬려는 거 방해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묻고 싶은 게 있어서 그것만 묻고 나갈게요. 아가씨, 아까 그 남자 어디가 좋아서 만나게 됐어요? 그냥 좀 늘 아가씨가 말하던 이상형과는 거리가 멀어서요. 무슨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상형이랑 결혼을 해요? 그냥 만나다 보니까 좋고 그런 거지. 아, 그렇구나. 근데 같이 있을 때 보니까 서로 눈도 한번 안 마주치고 그러던데. 아까 집에 갈 때도 마중도 생략했잖아요. 둘이 죽고 못 살 때 결혼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연인이라기엔 좀 어색해 보여서요. 둘이 있을 때랑 여럿이 있을 때랑 다를 수밖에 없죠. 그냥 좀 부끄러워서 그래요. 부끄러워서. 신우답지 않게 대답을 회피하면서 말끝을 흐리는 걸 보니 의심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직업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봐도 직업 때문에 만나는 사이는 아니라고 하질 않나. 신우가 서울 올라오면서 서울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그 남자는 사투리 억양을 갖고 있었거든요.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 거처하는 중이라 사투리를 쓰는 건 이해를 한다 쳐도 다정하다거나 배려가 있다거나 하는 느낌은 전혀 없었단 말이죠. 그래도 신우가 얼굴을 붉히면서 왜 괜한 의심을 하냐고 하니까 저도 더 이상 캐물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이 되었어요. 씻고 나와 화장품을 바르고 있는데 어머님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 전의 일로 앙금이 아직 남아있던 터라 전화를 하면 저도 대면대면 하는 듯 받았거든요. 오늘 신우 남친 잘 봤냐고 전화했을 게 분명해서 그런 생각을 하며 전화를 받았죠. 역시 어머님은 신우 남친 잘 봤냐며 사람이 정말 괜찮다며 너도 그렇게 보이지 않냐고 묻더군요. 물론 여러 가지 의문점도 있었고 어머님이 과하게 반응하시는 듯해서 좋게 대답을 해드리고 싶진 않아서 대충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진 어머님의 말이 너무나 황당했죠. 어머님은 글쎄 저보고 신혼집을 비우라고 통보를 하시더군요. 신혼집을 비우라는 말이 뭔지 처음에는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해서 멍하니 있었더니 어머님이 빨리 대답 안 하냐고 호통을 치시길래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신혼집을 비우다니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말하는 건가요? 그래, 너희 살고 있는 집 말이다. 우리 딸 집이라고 이미 다 소개해놨다. 너희야 결혼했으니 잠깐 집 좀 넘기면 어떻겠냐는 거지. 적당한 곳에 전세 구해주면 되지 않겠어?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저희 집이잖아요. 신혼집 어떻게 들어왔는지 어머님 잊으셨어요? 그럼 이미 말을 다 맞춰놓은 상태인데 어쩌라는 거냐? 네 신우 결혼 망칠 셈이야? 그냥 잠시 빌려줬다가 나중에 다시 돌려준다니까 그러네. 아무튼 애들 결혼하기 전까진 집 좀 비워라. 어머님은 황당한 소리를 이어나가셨어요. 이미 사돈 댁이랑 말을 다 맞춘 상태고 집이 있다고 하는 말에 그쪽에서 너무 좋아했다며 전셋집 하나 구해줄 테니 나가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한테 따지고 들자 그 소리를 들은 남편이 방으로 들어와서 얘기를 거들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저와 같은 입장으로 기분 나빠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그러지 말고 엄마 말 한 번만 듣자면서 자기 동생 시집은 보내야 하지 않겠냐고 하면서 엄마 말대로 집을 비워주자고 동조를 하더라고요. 그쪽 집에서도 집이 있다고 하니까 좋아한 건데 갑자기 집이 없다고 하면 결혼이 잘 성사될 리가 있냐면서 자기네 오빠 파혼하는 거 봐서 잘 알지 않냐고
파혼하게 되면 얼마나 충격을 받겠냐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오빠의 아킬레스건인 파혼 얘기를 꺼내는 게 너무 화가 치밀더라고요. 어쩜 그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꺼낼 수 있나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솔직히 이 집 내 집도 아니고 친정오빠 집이지 않냐면서.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아가씨 신혼 살림을 차리게 하겠냐고 소리를 빽 질렀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더 가관이셨죠. 어머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어차피 사돈 총각한테 너희도 빌린 집 아니냐면서 너희도 쓰고 우리 딸도 쓰고 하면 서로 좋은 거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요. 마치 저 말고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집을 비우라고 하는데 저만 난리치고 있는 광경이 참으로 이상하더군요. 제가 정상인데 다들 저를 비정상으로 몰아가면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받아들이라고 종용하는 듯 했어요. 그렇게 한바탕 싸우고 남편이랑 각방을 쓴 다음 날이었어요. 신우가 아침부터 짐을 챙기고 있더라고요. 어디 가냐고 물었더니 신우가 하는 말이 황당했어요. 나는 뭐 귀도 없는 줄 알아요? 어젯밤에 우리 엄마랑 그렇게 싸웠는데 제가 무슨 염치로 여기 있겠어요? 내가 그랬잖아요. 나 보기보다 눈치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도 안 되는 제안은 거둘 생각인 거죠? 아니요. 그럴 리가요. 어제 얘기했던 대로 이 집 없으면 제 결혼도 물 건너가는 거예요. 직장도 없고 집 하나 달랑인 저인데 그럼 어쩌겠어요? 아무튼 전 당분간 내려가 있다가 결혼하고 들어올 테니까 그때까지 집 비워줘요. 그나마 제정신 바뀐 줄 알았더니 제멋대로인 건 똑같네요. 마음대로 들어와서는 이제 집을 비우라. 그런 명령에 제가 응할 거라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제가 안 된다고 확고한 거절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신우는 짐을 싸서 나가면서 결혼 후에 들어올 테니 집을 비워달라고 말을 했어요. 신우가 떠난 자리에 멍하니 서 있던 저는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음날 시댁으로 쫓아 내려갔어요. 역시 신우는 어머님 가게에 있더군요. 저는 건너편에서 가게 상황을 잠시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어요. 불쑥 나타나는 것보다 동태를 살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얼마 뒤 가게 앞에 트럭 한 대가 멈춰섰어요. 아마 물건을 납품하는 트럭으로 보였고요. 그리고 트럭에서 한 남자가 내리더군요. 자세히 보니 신우 남편이 될 사람이었어요. 신우 남친은 회사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트럭까지 몰고 있다니 아무래도 이상해서 주의 깊게 관찰을 이어나갔죠. 그런데 신우 남친이 신우를 보자마자 90도로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건네는 거예요. 그 상황은 연인이라고 볼 수 없는 관계임이 확실했죠. 저는 당장 쫓아가서 따져 묻고 싶었지만 일단 기다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혹시 몰라 트럭 뒤에 적힌 상호명을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신우 남친이라는 사람은 가게에 들락날락하면서 물건들을 잔뜩 내려놓더니 인사를 꾸벅하고 가버리더군요. 저는 그 트럭을 따라 쫓아갔죠. 한참 트럭을 쫓아가다 보니 어느 채소가게 앞에 트럭이 멈춰서더군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여자가 나오더니 다정하게 신우 남친에게 안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저는 깜짝 놀라 즉시 가게로 뛰어들어가 현장을 덮쳤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신우의 남친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른 여자와 안고 있는 모습을 보니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빽 지르면서 나타나니까 신우 남친이 저를 발견하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도망을 가더군요. 게다가 옆에 있던 여자가 쫓아나와서는 신우 남친을 보고 여보 무슨 일이야 하면서 쫓아가더라고요. 그걸 듣고 있던 저는 경악을 하고 얼굴을 감싸쥐었어요. 여보라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신우 남친을 쫓아가서 붙잡았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나한테 설명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내가 아까 들은 게 맞는 소리예요? 아니, 부인도 있으면서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양다리냐고!
그게 말이죠.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냥 돈 몇 푼 줄 테니까 남친 행세 좀 해달라고 하길래 그냥 눈 딱 감고 한번 해드린 거예요. 저 진짜 유부남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날 속일 수가 있어요? 돈 몇 푼이면 가정도 버리는 거였어요? 가정을 버리는 게 아니라 지키려고 그런 거죠. 보다시피 제가 그쪽 가게에다 납품하는 사람이거든요. 납품 당장 끊어버리고 다른 데랑 거래하겠다고 하면 우리만 손해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 얘기를 듣고 있자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겠더군요. 모든 상황이 다 예측 가능했죠. 결국 저 하나 속이겠다고 유부남인 사람을 끌어다가 이 속임수국에 이용을 한 거예요. 그것도 갑질까지 해가면서 말이죠. 애초에 이상하다고 의문을 품었던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 의문이 없었더라면 여기까지 내려올 리도 없었을 거고, 그럼 지금쯤 저는 속아 넘어갔을 테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집을 신우에게 넘겨주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숱한 다툼과 오해가 있을 거고 결국 힘들어지는 건 제가 될 일은 뻔하겠죠. 저는 그날 밤 시댁 식구들을 모두 저희 신혼집으로 불러 모았어요. 시부모님이나 신우나 도대체 이 저녁에 왜 서울까지 부르냐면서 못 오겠다고 하는 걸 지금 당장 오지 않으면 무슨 사달이 나도 날 거라면서 큰 소리를 쳤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지 않을 사람들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결국 투덜대면서 모두들 저희 신혼집으로 모여들었어요. 저는 모두가 모이자 밖으로 나가서 신우 남친 멱살을 붙잡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집안 사람들이 갑자기 등장한 신우 남친에 경악을 하더군요. 도대체 여긴 왜 왔냐는 식으로 한마디를 물은 신우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표정으로 신우 남친과 저를 번갈아 살폈어요. 저는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모든 걸 밝히기로 했어요. 어떻게 유부남을 데려다가 결혼한답시고 저를 속일 수가 있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넘어갔다면 이 집도 뺏길 수 있는 거였네요? 어쩜 이렇게 파렴치한 짓을 저지를 수 있냐고요? 그걸 네가 어떻게 한 거냐? 아니 김 사장, 내가 조심하라고 그렇게 일렀건만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조잘돼 버린 거야? 그게 눈으로 직접 보셨다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 일로 저희 거래처랑 인연 끊으시면 정말로 안 됩니다. 분명 계속 거래한다고 약조하신 거예요. 지금 그게 중요해요? 그쪽 때문에 일을 다 그르치게 생겼는데? 그 상황이 되어서도 제 신혼집을 차지하려고 욕심을 부리는 건 똑같더군요. 반성의 기미라곤 전혀 없이 거래처에다 갑질까지 해가면서 사위 노릇을 해달라고 하다니요. 상황을 다시 복귀하면서도 어이가 없어서 기도 안 찰 정도였어요. 거래처를 잃을까 갑질에 아무 말도 못하고 신우 남친 노릇을 했던 사람이나 그 사람을 이용한 시댁 식구들이나 뭐 하나 없이 다 똑같은 것 같았어요. 그 상황에서 저만 오직 정상인 것 같았죠. 게다가 어쩌면 이 모든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을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 하늘을 찌르더군요. 제가 아무래도 좀 이상한 것 같다고 했을 때 자기가 오래 보아왔던 사람이라며 대변하던 그 모습이 아직 제 눈에 생생하거든요. 저는 남편을 향해서 대놓고 물었어요. 이 모든 걸 알고 같이 가담한 거냐고. 어쩌면 당신이 여기서 제일 나쁜 인간이라고 말이죠. 처음에는 아니라고 변명하던 남편도 제가 계속 증거를 들이밀자 나중에는 전부 털어놓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하면 오빠의 아파트가 자기네 거가 될 거라고 생각했대요. 신우한테 줄 생각은 없었고 어떻게든 본인 소유로 만들고 싶었던 생각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어. 확인차 물어본 거야. 이왕 여기 모두 모인 김에 여기서 얘기할게요. 이 사람이랑 이혼할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잘못은 내 동생이 저질렀는데 왜 나랑 이혼을 해? 그걸 몰라? 당신도 다 알면서 동조했던 거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아무 짓도 안 한 것처럼 뒤로 내빼는 거야? 진짜 치졸하다. 치졸? 내가 어디가 어때서 치졸하다는 말을 하는 거야? 진짜 어이가 없네.
난 진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던 것뿐이야. 대충 입만 맞춰준 것뿐이라고. 솔직히 말해서 형님 아파트가 우리 아파트 되면 너도 나도 다 좋은 거 아니야? 그게 어떻게 우리 아파트가 되는 거야?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니? 제가 남편의 전곡을 찌르는 말을 날리는데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우르르 다 쏟아내는데 남아있지도 않은 정이 다 털리는 기분이었어요.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모두 한통속이 되어서 저를 속여 먹었는데도 반성은커녕 자기 잘났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가짜 신우 남친이 오히려 열을 내주더군요. 세상에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나쁠 수가 있냐며 자기는 거래처를 끊어버리겠다는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일에 동조했지만 늘 가슴속 죄책감이 남아있었다고 하면서요. 그 사람의 양심 고백에도 어머님이나 아가씨 그리고 남편은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서야 확실히 깨달은 게 있는데 제가 이 비정상적인 무리에 끼어 있어서 그동안 제가 얼마나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지 혼란이 왔던 거였더라고요. 신우 남친 행세를 하던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걸 보면서 제가 누구보다 정상적 사고를 갖고 있고 내가 하는 행동이 올바른 거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됐어요. 제가 최후의 수단으로 이혼이란 말을 꺼내는 순간에도 그들은 집에만 집착하고 있었죠. 어쩌면 자기들의 잘못을 이혼 하나로 덮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겠죠. 하지만 저는 결코 그들을 그렇게 쉽게 놓아줄 수 없었고 제대로 된 복수를 해주고 싶었죠. 그리고 제가 얌전히 이혼만 해줄 것 같아요? 저 속인 증거 전부 다 모아서 이혼 소송할 거예요. 그래서 위자료 톡톡히 청구할 거고요. 그러니까 각오들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위자료라니?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건 그래. 그냥 장난으로 연기 좀 한 거 가지고 무슨 소송의 위자료예요? 법정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주기나 한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당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럼 전 할 얘기 끝났으니까 모두 이만 돌아가 주세요. 어떻게 이러고 우리 보고 다시 돌아가라는 소리를 해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조용히 끝내요. 알았어요? 제가 복수를 대놓고 선언하자 신우와 어머님은 이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완강하게 버티시더군요. 그러면서 위자료 소송 같은 건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지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뭐가 무섭겠어요? 본인이 제게 지은 죄가 많다고 생각하니 무서워서 그런 거겠죠. 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고 완강히 버티니 무슨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짐을 싸들고 그곳을 나왔어요. 그리고 친정으로 향했죠. 친정은 아직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 갑작스럽게 찾아간 딸을 보고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저는 부모님께 차근차근 그동안의 일들을 말씀드렸죠. 얘기를 드리는 내내 엄마는 제가 안쓰러워서 제 등을 어루만지면서 눈물을 흘리셨고 아빠는 한숨을 쉬셨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해주시겠다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부모님에게 어떠한 도움도 받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거에 죄송함을 느낄 뿐이었죠. 누구의 잘못이든 간에 이혼을 하는 것은 부모님에게 불효를 저지르는 건 맞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모든 증거를 모아서 이혼 소송을 걸었답니다. 미리 예고한 대로 위자료도 청구했고요. 버젓이 증거가 있는데도 어머님과 신우는 어떻게든 제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갖은 애를 썼어요. 저한테도 여러 번 찾아와서 저를 괴롭혔지만 그때마다 저는 그들을 아는 척도 안 했고 나중에는 접근 금지 명령까지 시켰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완료한 후 저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완료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친정오빠의 아파트도 지켜낼 수 있었죠. 한참 뒤에야 알게 된 사실인데 어떻게든 집을 차지하려는 욕심에 대출까지 무리하게 받으려다 실패한 모양이더군요. 지금 저는 시댁 식구들의 굴레에서 벗어나 매우 자유롭게 싱글 라이프를 즐기고 있는 중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여전히 벅차고 힘들 때도 있지만 퇴근하면서 근처 맛집에서 떡볶이나 순대 같은 걸 포장해 와서 예쁘게 차려놓고 먹는 거에 소소한 기쁨을 누리는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친정 식구들하고도 연락을 자주 하고요. 누군가를 다시 만난다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글쎄요. 전 남편처럼 시댁에만 팔이 굽은 사람이 아니고 가정에 충실한 남자라면 재혼을 꿈꿔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요. 제 사연을 듣고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나름대로 복수를 옹골차게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지금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답니다. 앞으로 다신 바보 같은 일은 당하지 않으려고요. 그럼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행복하시길 바랄게요.